그 크리스마스 저녁, 서울의 한 아파트 식탁에서 공기가 얼어붙은 듯 무거웠다. 24명의 가족들이 둘러앉아 포크를 쥔 채 멈춰 있었다. 시어머니 김영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여전히 내 귓가에 맴돌았다.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니? 쓸모없는 년, 그 말은 내 뺨을 후려치는 듯했다. 나는 무릎에 손을 떨며 앉아 있었고 디저트가 놓여야 할 빈 자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남편 민호의 얼굴은 창피함으로 붉어졌고 그의 누나 수미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4살짜리 지훈이가 내 소매를 잡아당겼다. 엄마, 왜 할머니가 소리치세요? 그 순진한 목소리가 내 가슴을 더 아프게 찢었다. 김영자는 식탁 끝자리에 서서 여왕처럼 가족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회색 머리는 뒤로 단단히 묶여 얼굴을 더 엄하게 보이게 했고 특별한 날에만 입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나만 부탁했어.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가 혐오로 물들어 흘러나왔다. 디저트 가져오라고. 그 하나도 제대로 못해. 크리스마스 디저트조차 잊어버리는 며느리가 어딨어? 가족 모두가 이 재앙 같은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호의 숙모와 삼촌들은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꼬았고 사촌들은 접시를 내려다보았다. 심지어 영자의 남편 동욱조차 나를 변호하지 않고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미안해요. 내가 속삭이듯 말했다.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 지훈이를 응급실에 데려갔어요. 열이 나서 항상 핑계지. 영자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말했다. 와인 잔들이 흔들렸다. 항상 무슨 일 있지? 가족을 챙겨야 할 텐데 핑계만 대고 돈만 축내는 년이야.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돈을 축낸다고? 돈을. 민호가 집에 올 때마다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했다는 게 떠올랐다. 식료품 값으로 5만 원만, 차 수리비로 20만 원만, 힘든 달이라 30만 원만. 달마다. 나는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났다. 방 안이 죽은 듯 고요해졌다. 지훈이조차 움직임을 멈췄다. 돈 낭비를 말씀하시네요. 어머님, 내 목소리는 이제 안정되었고 전에 없이 강했다. 돈 얘기해보죠. 영자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내가 반항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3년 동안 그녀의 모욕과 비판을 말없이 견뎌왔다. 집이 지저분하다. 요리가 형편없다. 지훈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저를 쓸모없다고 하시네요. 내가 웃었다. 하지만 기쁜 웃음이 아니었다. 그럼 돈 빌릴 때 왜 저희를 부르세요? 영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수민의 포크가 접시에 떨어졌다. 민호는 유령이라도 본 듯했다. 무슨 소리야? 동욱이 혼란스럽게 물었다. 아, 어머님이 말씀 안 하셨네요. 내가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리고 식탁 주위를 둘러보았다. 충격받은 얼굴들. 지난달 50만 원, 그 전 달 30만 원, 그 전 20만 원 빌린 돈들요. 지은아, 그만해.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았다. 그만하라니. 진실을 말하는 걸? 3년간 쌓인 분노가 댐이 터진 듯 쏟아졌다. 어머님은 올해에만 200만 원 넘게 빌려가시면서 저를 쓸모없다고 하셨어요. 영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녀의 호흡이 빨라졌다. 거짓말이야. 그녀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넌 거짓말쟁이야. 문제아야. 내가 내 아들과 결혼한 날부터 가족을 이간질하려 했어? 그리고 모든 게 잘못되기 시작했다. 영자가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눈이 공포로 커졌다. 수미,
숨이 안 쉬어져. 그러고는 그녀가 쓰러졌다. 그 끔찍한 크리스마스 저녁 3주 전, 나는 침실에서 빨래를 개키고 있었다. 민호가 퇴근에 들어왔는데 나를 피하는 눈빛으로 무언가 잘못됐음을 알 수 있었다. 여보, 그가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엄마가 오늘 전화하셨어. 내 위장이 내려앉았다. 영자의 전화는 항상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가져왔다. 뭐래? 내가 지훈이의 작은 셔츠를 개키며 물었다. 목소리를 정상으로 유지하려 애썼다. 민호가 침대에 앉아 얼굴을 문질렀다. 전기세 도와달래. 금요일까지 안 내면 전기 끊긴다고. 내가 개키던 걸 멈췄다. 지난달에도 긴급차 수리비라며 30만 원을 줬다. 그전은 식료품, 그전은 의료비. 민호야, 이젠 안 돼. 내가 말했다. 우리도 살림살이 빠듯해. 지훈이 겨울 옷 사야 하고 내 차 소리도 이상하잖아. 알아. 그는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엄마는 아빠가 떠난 2년 동안 나 혼자 키우셨어. 두탕 뛰며 밥상 차리셨다고. 전기가 끊기게 둘 수 없어. 동욱 씨는? 다시 일하시잖아. 민호가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 말씀으로는 월급이 임대료랑 식비 겨우 커버한대. 요즘 물가 비싸잖아. 논쟁하고 싶었지만 민호의 죄책감 어린 얼굴을 보니 그랬다. 나는 남편을 사랑했고 그가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다. 가족 돕는 걸 거부하는 아내가 될 수 있나? 알았어. 내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당분간 마지막이야. 크리스마스 선물비로 저축 써야 해. 민호가 미소 지으며 내 이마에 키스했다. 넌 최고의 아내야, 지은아. 내일 수표 써줄게. 그 주 토요일, 민호의 사촌 생일 파티에 갔다. 영자는 물론 있었고 새 옷을 입고 새로 한 네일로 다른 여자들에게 자랑했다. 이런 건 오래된 거야. 누군가 칭찬하자 그녀가 웃었다. 싸게 사는 재주가 있지. 누군가처럼 비싼데 돈 낭비하지 않고. 그녀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는 중고점에서 8,000원에 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나중에 지훈이 음료를 주러 가다 영자가 여동생과 얘기하는 걸 들었다. 지은이는 가정을 제대로 못 관리해. 그녀가 들리게 크게 말했다. 불쌍한 민호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집은 지저분하고 지훈이 머리도 제대로 안 빗기고 왔어. 그날 아침 지훈이를 1시간 동안 준비시켰다. 머리는 괜찮았다. 그리고 요리 솜씨는 말도 마. 민호가 결혼 후 살이 빠졌어. 자주 우리 집에서 밥 먹으라고 하네. 제대로 된 음식 좀 먹게. 내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안 했다. 나는 결코 말하지 않았다. 다음 주, 민호가 또 소식을 가져왔다. 엄마 차가 고장 났대. 수리비 40만 원 필요해. 나는 부엌 테이블에서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통장 잔고가 눈앞에 있었다. 민호야, 2주 전 전기세 줬잖아.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 차 없으면 출근 못 하신다고. 통장을 다시 봤다. 40만 원 주면 우리 목이지. 겨우 낼 돈만 남는다. 동욱 씨나 수민이 안 돼? 수민이 최근 승진했잖아.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수민이 귀찮게 하고 싶지 않대. 새 집 사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 엄마는 그게 자랑스러우신데 나의 성공은 자랑스럽지 않나 보다. 나는 유아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지만 영자는 항상 낯선 사람한테 지훈이 던져놓고라고 비아냥거렸다. 알았어. 이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썼다. 하지만 민호야, 한계를 정해야 해. 이게 영원할 수 없어. 그가 내 머리에 키스했다. 넌 최고야. 엄마랑 재정 정리 얘기할게. 그 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틀 후, 영자를 마트에서 만났다. 그녀는 비싼 스테이크와 와인을 사고 있었다. 내가 보는 걸 보고 그녀가 달콤하게 웃었다. 아, 지은아.
동욱 생일 디너 준비야. 수민이 새 남친 데리고 와 은혜 성공한 딸을 위해 완벽하게 해야지 그녀의 카트가 비싼 음식으로 가득한 걸 보며 우리 돈으로 산 걸 알았다. 내 가슴에 차가운 분노가 싹 텄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2주 전 영자가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그녀는 이런 모임을 좋아했다. 가족의 여왕처럼 명령 내리는 기분이 들 테니까. 크리스마스 디너는 우리 집에서 늘 그렇듯이 그녀가 거실에 서서 연설하듯 말했다. 동욱이랑 나는 칠면조와 햄마타. 수민아, 내 유명한 메쉬드 포테이토랑 그린빈 캐서롤 가져와. 수민이 상 받은 듯 빛났다. 물론이요, 엄마. 트러플 오일 넣은 새 레시피 해볼게. 영자가 손뼉 쳤다. 와, 고급스럽네. 내 수민이는 항상 특별하게 해. 나는 민호 옆 소파에 앉아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다. 지훈이는 바닥에서 장난감 차로 놀며 부릉소리를 내고 있었다. 민호 너네는 롤빵과 디저트 가져와. 영자가 나를 거의 보지 않고 말했다. 지은아, 베이커리에서 파이 사오면 돼. 간단한 거 요리 제한 피하자. 요리 제한이라는 말이 뺨을 때렸다. 작년에 내가 만든 홈메이드 쿠키를 모두 좋아했지만 영자는 좀 달아. 가게 거면 괜찮았을 텐데라고 저녁 내내 말했다. 사실은 내가 목소리를 내 놀랐다. 올해는 홈메이드 디저트 해볼게요. 영자의 미소가 얼었다. 야심찬에 수민이 웃었다. 엄마, 지은이 부활절 캐서롤 했을 때 기억나? 짜서 아무도 못 먹었잖아. 그건 실수로 소금 대신 설탕 넣었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실수할 수 있죠. 실수지. 민호가 내 손을 잡았다. 영자가 손을 휘저었다. 뭐, 고집부리면 백업 플랜 가져와. 파이 사오고. 내 얼굴이 뜨거워졌다. 백업 필요 없을 거예요. 물론 그렇겠지. 영자가 바보 취급하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충분할 테니까.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영자의 오만한 얼굴과 수민의 비웃음이 떠올랐다. 나는 나쁜 요리사가 아니었다. 매일 가족 밥을 차렸다. 지훈이는 토요일 팬케이크를 좋아했고 민호는 내 스파게티 소스가 어머니 거보다 낫다고 했다. 왜 영자 앞에서 항상 작아지는 걸까? 다음날 도서관에서 요리책 3권을 빌렸다. 영자가 평생 맛본 최고의 애플파이를 만들 거였다. 쓸모없지 않다는 걸 증명할 거야. 한 주 내내 연습했다. 파이 하나하나 만들며 사과 종류와 향신료 조합을 시도했다. 유튜브로 완벽한 파이 크러스트를 봤다. 어머니에게 비밀 팁도 물었다. 왜 그렇게 압박받아? 어머니가 물었다. 그냥 파이잖아. 그냥 파이가 아니에요, 엄마. 존중이에요. 12월 둘째 주, 완벽한 레시피를 찾았다. 골든 브라운 크러스트의 향신료가 완벽한 필링. 유아원 아이들도 내 테스트 파이를 먹고 더 달라고 했다. 하지만 영자는 나를 더 괴롭혔다. 다음 일요일, 동욱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에 갔다. 영자는 수민을 내 딸, 마케팅 매니저라고 소개했다. 나에 대해 물으면 나, 지은이야. 민호 안에 유아원 일이나 온라인 유아교육 자격증 공부는 언급 안 했다. 그냥 민호 안에. 그게 내 전부인 듯. 저녁 중 영자가 수민의 최근 승진 얘기를 했다. 나는 샐러드 먹으며 침묵했다. 수민이는 돈 관리도 똑똑해. 새 집 사고 리모델링 얘기 중이야.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수민은 4살에 없고 어머니가 돈 달라고 안 하고 파트타임 안 하니까 성공한 거지. 병날 때나 학교 행사 때 집에 있으려면. 지은이도 일해요. 민호가 끼어들었다. 영자가 예의상 고개 끄덕였다. 아, 유아원. 좋네. 지훈이 돌보는 연습 같아.
내일은 연습이 아니었다. 아동 발달 학위 있고 어린 마음 형성하고 워킹 패밀리 돕는 일. 하지만 영자는 그냥 애들 놀아주는 거로 만들었다. 그날 밤 파이 레시피를 다시 완벽히 했다. 나는 그냥 민호 아내가 아니었다. 지은이었고 놀라운 애플파이를 만들 수 있었다. 그 크리스마스에 파이가 문제의 최소일 줄 알았더라면? 크리스마스 3일 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 아침 5시 30분, 지훈이가 우리 침대로 기어 들어왔다. 몸이 불처럼 뜨거웠다. 엄마, 안 좋아. 그가 속삭였다. 몸이 떨렸다. 민호는 이미 출근 준비 중이었다. 긴급 전기 작업 끝내고 어머니 집으로 올 거였다. 열이 39도야. 온도계 확인하며 말했다. 응급실 가야 해. 하지만 크리스마스잖아.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약 주고 봐. 지훈이의 붉은 얼굴과 흐린 눈을 봤다. 민호야, 진짜 아파. 감기 아니야. 알았어, 내 말이 맞아. 데려가. 작업 끝나면 엄마 집에서 만나. 아침 6시, 지훈이와 응급실 대기실에 앉았다. 아픈 애 데리고 크리스마스 망친 가족들로 가득했다. 3시간 기다렸다. 지훈이가 울고 집 가자고 하는 3시간. 시계를 보며 파이 굽기 시간이 날아가는 3시간. 다른 부모들이 지훈이 기침 소리에 더러운 눈빛 주는 3시간. 드디어 박 의사가 불렀다. 검사 후 바이러스 감염이 심해. 이번 주 유아원 안 돼. 열 40도 넘으면 바로 오세요. 집에 11시 30분 도착했다. 피곤하고 지훈이는 짜증나고 매달렸다. 소파에 누워 크리스마스 영화 보고 싶었지만 파이를 떠올렸다. 아침에 신선하게 만들 계획이었는데 이제 지훈이 재우고 샤워하고 선물 포장하고 파이 만들고 옷 입히는데 4시간밖에 없었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지훈이 약 주고 소파에 태블릿과 주스 놓아줬다. 부엌으로 달려 재료 꺼냈다. 하지만 모든 게 꼬였다. 버터가 없었다. 아픈 지훈이를 다시 차에 태워 크리스마스에 문 연 유일한 편의점으로 갔다. 가격 3배에 돌아오니 지훈이 피곤하고 아파서 20분 울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이 크러스트 만들었다. 전화가 왔다. 수민이었다. 지은아, 엄마가 언제 오냐고. 디너 타이밍 걱정하시네. 시계를 봤다. 2시, 크러스트 아직 안 펼쳤다. 5시까지 갈게. 5시. 4시 30분이야. 엄마가 분명히 말했어. 위장이 내려앉았다. 캘린더 잘못 썼다. 4시 15분에 갈게. 제대로 해. 엄마가 늦는 거 싫어하시잖아. 전화 끊고 울고 싶었다. 지훈이 여전히 짜증, 크러스트 부서지고 더 늦었다. 하지만 계속했다. 크러스트 펴고 사과 썰고 주간 완벽한 향신료 섞었다. 오븐에 3시 15분 넣었다. 굽는 동안 지훈이와 샤워하고 크리스마스 옷 입히고 선물 포장했다. 미치듯 움직이며 파이 확인했다. 4시, 파이 나왔다. 완벽했다. 계피와 사과 냄새가 부엌 가득. 연습 덕분. 가자. 아가 지훈이를 안고 선물, 가방, 약 챙겼다. 손 가득이었지만 자랑스러웠다. 모든 게 잘못됐는데도 해냈다. 파이 아름답고 우리 잘 차려입고 15분 늦을 뿐 차에 태우고 영자 집으로 운전하며 미소 지었다. 현관에 서서 안쪽 디너 소리 들을 때야 깨달았다. 파이가 부엌 카운터에 그대로 있었다. 더러운 볼 옆에서 씻고 있었다. 그 식탁에서 모두가 나를 보며 나는 몸 밖에서 나를 보는 듯 했다. 3년의 침묵. 3년의 모욕 미소로 견디기. 3년의 괜찮은 척 더 이상 아니야? 9월 15일 은의 목소리가 강해졌다.
긴급차 수리비 50만 원 이민호가 당일 수표 줬어요. 영자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나는 끝나지 않았다. 10월 20일 보험 안 되는 의료비 30만 원. 11월 10일 동욱 씨 월급 늦어 식료품 20만 원. 지은아, 그만. 민호가 약하게 말했다. 그만하라니. 진실 말하는 걸? 식탁 주위 충격받은 얼굴들 봤다. 어머님은 올해 200만 원 넘게 빌려가시면서 저를 쓸모없다고 하셨어요. 동욱의 포크가 떨어졌다. 소리가 고요를 뚫었다. 무슨 의료비. 무슨 차 수리. 영자가 입을 열었지만 소리 안 났다. 3년 만에 날카로운 반박이 없었다. 말씀하세요. 어머님. 내가 전에 없던 힘으로 말했다. 의료비가 사실 네일과 헤어 비용이었다고. 수민이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내가 핸드폰 꺼내 은행 앱 스크롤했다. 수표 복사본 볼래? 문자 메시지. 빌릴 때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애걸한 거? 10월 메시지 크게 읽었다. 동욱이나 수민에게 돈 얘기 마. 상황 이해 못해. 지은아, 내가 축복이야. 방이 죽은 듯 고요했다. 지훈이가 왜 다 진지하냐고 물을 뿐. 그건? 내가. 영자가 더듬었지만 얼굴이 어두워졌다. 11월 28일 내가 계속했다. 식료품 돈 문자로. 하지만 그주마트에서 스테이크와 와인 사는 거 봤어요. 수민 방문용. 동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영자야, 사실이야? 12월 5일 내가 멈추지 않았다. 분노가 댐 터진 듯. 난방유 20만 원. 하지만 그날 밤 집 지나가다 불 다 켜진 거 봤어요. 창문 열고 더위 쬐는. 날 염탐했어. 영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훈이 병원 가는 길이었어요. 난방유 못 산다는 집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밝다니. 민호가 바닥에 꺼질 듯 했다. 지은아, 집에서 얘기하자. 아니, 왜 내가 그를 봤다. 어머님 감정 보호하다 내 감정 파괴되는 거 지쳤어. 난방유 돈 진짜 용도 알아. 영자의 호흡이 빨라졌다. 넌 아무것도 몰라. 로또요. 내가 크게 말했다. 지난주 지훈이 흡입기 찼다. 지갑에서 영수증 봤어요. 스크래처, 파워볼, 메가밀리언. 20만 원어치. 고요가 무거웠다. 아이들도 말 멈췄다. 동욱이 천천히 아내를 봤다. 영자. 그게. 아니야. 영자가 떨며 말했다. 가끔 몇 장 사. 누구나 해. 몇 장. 내가 웃었다. 행복한 소리가 아니었다. 우리 월세 돈으로 도박하면서 나를 가정관리 못하는 년이라 하셨어요. 수민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엄마, 지은이가 돈관리 엉망이라고 했잖아. 쇼핑으로 민호 빚지게 한다고. 나는 중고 사고, 쿠폰 쓰고 6개월 새 옷 안 샀어. 왜 내가 소리쳤다. 어머님께 돈 주느라. 그때 영자가 폭발했다. 감히. 그녀가 소리치며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다. 크리스마스에 내 집 와서 가족 앞에서 날 모욕해. 얼굴이 보라색, 목 혈관 붉어졌다. 넌 질투해. 수민이가 성공하고 아름다워서 내가 못 되는 거라서. 질투 안에. 내가 차분히 말했다. 희생양 되는 거 지쳤을 뿐. 우리 돈 도박으로 날리면서 영자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날 가리켰다. 가족을 나한테서 뺏으려 해. 독이야? 민호가 너랑 결혼한 날부터 독이었어. 그녀의 호흡이 방 건너 들릴 만큼 거칠었다. 손 떨리고 추운데도 이마에 땀이 맺혔다. 영자야, 진정해. 동욱이 팔 잡으려 했지만 그녀가 뿌리쳤다. 눈이 야생처럼. 진정하네. 이 마녀가 몇 년간 날 해치려 했어. 그때 그녀가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였다. 영자의 손이 빨간 크리스마스 드레스를 찢으려는 듯 가슴으로 갔다. 얼굴이 보라에서 회색으로 변했다. 수미,
안 쉬어져 그녀가 속삭이듯 헐떡였다. 순간순간 움직였다. 몇 년간 그녀의 드라마틱한 연기, 지훈이 돌볼 때 가짜 두통, 집안일 피할 때 신비로운 등 통증. 모두 또 쇼라 생각했다. 엄마, 드라마 그만해. 수민이 눈 굴리며 말했다. 지은이가 이미 충분히 모욕 줬잖아. 하지만 영자의 얼굴이 내 위장을 떨어뜨렸다. 평소 가짜 아픔이 아니었다. 입술이 파래지고 물박 물고기처럼 헐떡였다. 민호야, 내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입 벌린 채 어머니를 봤다. 영자가 테이블 쪽으로 한 걸음 떼려 했지만 다리가 풀렸다. 앞으로 비틀거리며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는 소리가 수박 떨어지는 듯 했다. 모두 들었다. 아이들도 돌아봤다. 영자가 인형처럼 바닥에 무너졌다. 그때 비명이 터졌다. 맙서사, 수민이 비명 지르며 일어났다. 엄마. 엄마, 동욱이 일어났지만 뇌가 처리 못한 듯 얼었다. 민호가 무릎 꿇고 어머니 옆에 갔다. 엄마, 들려? 엄마, 어깨 흔들었지만 반응 없었다. 이마 상처에서 피 흘렀다. 숨 쉬어, 누군가 물었지만 모든 게 멀고 흐렸다. 내가 핸드폰 꺼내 119 불렀다. 손 떨려 거의 떨어뜨렸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시어머니가 쓰러졌어요. 숨쉬기 힘들어하다 머리 부딪혔어요. 의식 없어요. 주소 주며 민호가 맥박 확인했다. 얼굴 창백. 숨은 쉬지만 얕아. 맥박 이상해. 너무 빨라. 의식 있나요? 디스패처가 물었다. 아니요. 반응 없어요. 디스패처가 구급차 올 때까지 호흡과 맥박 안내했다. 수민이 히스테릭하게 울며 이름 불렀다. 동욱은 동상처럼 아내 내려다봤다. 공간 주세요. 왜? 내가 사람들 밀며 말했다. 가족들이 모여 민호 도울 공간 좁혔다. 지훈이가 소매 잡았다. 엄마, 왜 할머니 바닥에서 자? 아프셔, 아가. 의사 오셔. 구급대가 8분 만에 왔지만 영원 같았다. 한 명이 머리 상처 확인, 다른 한 명이 가슴에 기계 붙였다. 심장 문제 같아요. 첫 구급대원이 말했다. 심박수 높고 리듬 불규칙, 머리 상처 심각할 수 목 보호대하고 들것에 옮겼다. 그녀가 작고 약해 보였다. 방금 나한테 소리치던 강한 여자가 아니었다. 종합병원으로 가요. 가족은 차 타고 따라오세요. 들것 밀려나갈 때 동욱이 말했다. 내 탓이야. 조용히, 하지만 칼처럼. 나를 똑바로 봤다. 내가 시작할 때까지 괜찮았어. 스트레스, 모욕. 영자 혈압 몇 달째 높았어. 의사가 스트레스 피하라고 했어. 동욱 씨, 불공평해. 민호가 시작했지만 아버지가 막았다. 내 아내 때문에 병원 행위야. 수민이 눈물로 고개 끄덕였다. 엄마가 돈 걱정했대. 지은이네가 돈 빌려달라 해서 불안하다고 뺨 맞은 듯 했다. 영자가 구급차에 실려도 그녀 거짓말 믿는 거 병원 가야 해. 민호가 말했다. 하지만 나 안 봤다. 어두운 크리스마스 저녁, 구급차 불빛 따라 운전하며 내가 모든 걸 파괴했나 싶었다. 병원 대기실은 소독제와 공포 냄새. 3시간 앉아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했다. 동욱은 구석에서 머리 감쌌다. 수미는 구겨진 크리스마스 드레스 입고 왔다 갔다. 민호는 지훈이 안고 지훈이는 혼란 속 잠들었다. 10시 30분, 김 의사가 수술복 입고 나왔다. 좋은 소식은 윈터스 부인이 괜찮을 거예요. 모두 숨을 내쉬었다. 가벼운 심장마비예요. 극심 스트레스와 미진단 고혈압 때문일 수. 동욱이 올려다봤다. 심장마비. 56살밖에 안 됐는데.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 다른 위험 요인과 결합하면 최근 특별한 압박이 있었나요? 모두 나를 봤다. 바닥으로 꺼지고 싶었다. 머리 상처는 12반을 꿰맸지만 뇌 손상 없어요. 하지만 생활 변화 필요해. 스트레스 줄이고 식단 좋게 운동 규칙적으로 심장 전문에 따라야. 김 의사가 우리 죄책감 얼굴 봤다. 지금 깼어요. 보시려면 짧고 차분히. 스트레스 금지. 영자는 병상에서 기계에 연결돼 작아 보였다. 이마 붕대가 그녀를 약하고 늙게 만들었다. 민호 뒤에서 내가 들어오자 눈에 눈물 고였다. 미안해 속삭이듯 거의 안 들렸다. 모두 그녀를 봤다. 영자는 결코 사과 안 했다. 미안해, 지은아. 모두에게 미안해 목소리 떨리고 약했다. 의사가 오늘 죽을 뻔했다고 동욱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영자야, 돈 얘기, 도박 얘기해야 해. 그녀가 눈 감고 눈물 흘렸다. 이제 다 날 미워하겠지? 미워 안 해. 엄마,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야 해. 다음 1시간 진실이 쏟아졌다. 영자는 2년 전 로또 시작했다. 몇천 원씩. 동욱이 3개월 실직할 때 절박해졌다. 작은 베팅이 커졌고 가끔 티켓이 매일 편의점 행됐다. 다음 티켓이 당첨되면 민호 갚고 남을 거라 생각했어. 그녀가 천장 보며 말했다. 하지만 계속 졌어. 왜 안 말했어? 동욱이 손잡으며 물었다. 부끄러워서. 그리고 위 나를 봤다. 지은이를 탓하는 게 내 문제를 인정하는 것보다 쉬웠어. 수민이 다른 의자에 주저앉았다. 엄마, 지은이를 나쁜 며느리라고 했잖아. 돈 관리 엉망이라고. 알아, 영자의 목소리가 속삭임. 질투했어. 지은이는 내가 못 가진 걸 가졌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좋은 남편, 좋은 엄마. 나보다 나아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이건 내가 아는 영자가 아니었다. 의사가 상담가래. 도박과 다른 거 불안장애래. 그래서 항상 화냈나 봐의 동욱이 손 쥐었다. 함께 해결하자. 하지만 거짓말 그만, 영자. 돈 빌릴 때 나한테 말하고 로또 금지에 그녀가 지쳐 고개 끄덕였다. 6개월 후 지훈이 5살 생일 케이크에 프로스팅할 때 초인종 울렸다. 영자가 작은 상자 들고 현관에 서 있었다. 불안해 보였다. 파티 초대 안 됐지만 지훈이 선물 주고 싶어. 초대됐어요. 내가 문 더 열었다. 가족이잖아요. 그녀는 약속 지켰다. 도박 그만, 정기상담, 불안약 여전히 따뜻하진 않지만 잔인하지 않았다. 고마워, 그녀가 들어서며 말했다. 그날 119 부른 거, 의사가 내가 빨리 안 했으면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녀가 고개 저었다. 내가 내게 한 짓 후에? 3년간 너를 작게 만들려 했어. 나를 크게 느끼려고. 그게 잘못됐어. 지훈이가 할머니 안으며 달려올 때 무언가 변했음을 느꼈다. 영자는 내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순 없지만 적도 될 필요 없었다. 때론 진실이 상처 주기 전에 치유하지만 결국 치유한다.